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5월 며칠이죠? 5월 8일 어버이날 장 중간에 퇴근하고 있으면서 동영상을 찍어봅니다. 요즘 장을 제가 계속 매매를 하고 있는데 PC 앞에 앉을 시간이 부족합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영상을 차트를 보면서 찍고 싶은데 못 찍었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매매한 내역을 그냥 이렇게 퇴근하면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증권주를 매수를 했었는데요. 증권주가 더 갈 거는 알고 있는데 증권주를 오늘 매도를 했습니다. 왜 매도를 했냐면 오늘 로봇주와 바이오주 섹터에 대해서 샀거든요. 그렇게 산 이유는 오늘 이제 아무래도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어제부터 약간 조정의 느낌을 보여줬고, 그리고 오늘도 하락으로 시작을 했고요. 하지만 뭐 반도체 ETF를 팔 생각은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떤 섹터가 지금 이제 괜찮을까 보니까 바이오하고 로봇이 삼성전자가 쉬니까 이제 안 올랐던 것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증권주는 지금 오늘 오전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마도 이제 지금 다시 올라왔지만 바로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다. 원래는 바로 올라가면은 유지를 하려고 했는데 하락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전고점을 뚫고 나서 좀 횡보를 하는갑다 라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판단으로 인해서 그럼 그 시기에 굳이 갖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지금 오르는 로봇주하고 바이오주를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로봇주하고 바이오주 중에서 로봇주는 뭐 현대차와 연관이 있어서 계속 오르는 중간이었고요, 와중이었고, 바이오주는 이제 바닥이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바닥이라는 생각은 갖고 있어가지고 뭐 한 텀 더 떨어질 수는 있을 것 같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 보유 종목에 따라서. 그런데 뭐 보유 종목의 비중을 봤을 때 한 반 이상은 바닥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사면은 바닥이겠다 라는 생각으로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권주를 다 팔고 보유를 바이오하고 로봇주를 샀죠. 오늘 현대차가 7%나 올랐어요. 아마도 이제 현대차가 오르는 이유는 뭐 로봇주가 뭐 올라서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냥 단지 코스피에서 그냥 순환매가 도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많이 올랐는데 그 다음이 현대차잖아요. 근데 현대차는 사실 뭐 오르지 않고 있었죠. 저도 그래서 이제 계속 횡보하길래 기회비용이 아까워서 현대차 그룹주 ETF를 팔았고요. 근데 오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올라가고 나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전고점을 뚫을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하락할 것인가, 뭐 횡보할 것인가, 그 세 개 중에 하나잖아요. 항상 전고점을 뚫는다면은 이제 좋은 거고요, 진짜 좋은 거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고점을 바로 뚫고 가진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바로 뚫는다, 그렇다면 한번 봐야겠지만, 만약에 바로 뚫는다면은 횡보를 조금 해줄 것 같고, 횡보 후에 한 며칠 하고 나서 상승하지 않을까. 바로 쭉쭉쭉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만약에 전고점을 뚫었다고 해서 다시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전고점을 뚫는다면 쭉쭉쭉 가든지 아니면 횡보하고 나서 가든지 두 개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은 전력기기도 지금 이제 오전에 이제 장 시작할 때는 하락했었죠. 하락했다가 지금 또 다시 말아 올려가지고 0.7% 그렇게 되는데, 전력기기는 이제 마지막에 반등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전력기기가
오늘부터 해서 만약에 반등을 한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음봉으로 끝나지 않고 하락을 해서 그렇게 상승으로 해서 끝나서 뭐 내일부터 양봉 쭉쭉쭉 나온다 하면은 며칠 좀 더 보고, 그리고 마지막 반등, 그러니까 이게 최고점은 아닌데 한 번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시기를 가늠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렇게 보고, 그렇게 되고 나면은 만약에 전력기기가 조정이 나온다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는 그 다음은 이제 못 올라갔던 거 2차 전지주 있죠. 2차 전지주가 이제 셀 업체는 많이 올랐는데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뭐 에코프로 형제들은 많이 못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걔네들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또 뭐 어떤 섹터가 있었죠. 화장품도 오늘 조금 오르고 있는데, 화장품 조금 애매해요. 화장품이 애매한데 하여튼 그것도 관심에 지금 가지고 있고, 또 뭐가 있죠. 화장품 말고 자동차도 했고 로봇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차트를 못 보고 있으니까 답답하네요. 생각이 안 나요. 봐야 되는데 증권주도 하여튼 다시 볼 겁니다. 증권주가 무조건 생각났어요. 조선주가 저는 오를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은 아니고요. 어제 올랐잖아요. 조금 크게 올라줬는데 오늘 지금 다시 떨어지고 있죠. 조선기자재도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조선기자재는 이제 조선엔진이나 그것 때문에 이제 갑자기 이제 확 올랐는데, 그래서 조정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상승률로 봤을 때는 조선기자재가 훨씬 크게 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그냥 HD 현대중공업이나 뭐 삼성중공업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가볍잖아요. 시총이 작고. 그래서 저는 원래는 이제 아시다시피 탑3 종목만 갖고 가는 ETF를 항상 매수를 했는데 반반 사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선기자재가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순식간에 조정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좀 더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좀 더 많이 횡보를 하고 가지 않을까? 근데 그냥 탑3 플러스 조선주는 바로 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음 주에는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살려면 오늘 사도 되는데, 오늘은 이제 뭐 저는 로봇주하고 샀으니까 다음 주에 이제 조선주가 오를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좀 기다려보고 그렇게 매매를 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조선주가 정말 빨리 오른다, 그렇다면은 다른 종목들, 좀 잘 안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에서 금액을 좀 빼가지고 좀 사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요즘 지금 다들 유튜브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질문을 하고 전문가들은 답변하고, 그러면은 답변이 다 일률적이에요.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맨날 하는 얘기가 똑같죠. 근데 그런 거를 알아야 전문가인데, 어디까지 갑니다라는 걸 알아야 전문가인데, 사실 자기들도 하는 말이 맨날 그거잖아요. 저희들은 신이 아닙니다. 맞출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주식 공부를 했으면 어디가 고점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차 목표가 그런 건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뭐 어디까지는 간다. 근데 만약에 여기가 이제 자기 고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조정은 나왔다. 하지만 다시 간다. 이거는 오케이. 근데 조정 나오거나 하락하거나 하기 전에 고점 정도는 어느 정도까지는 간다는 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주식 고수도. 근데 뭐 고점 저점 모른다고 하죠. 근데 뭐 아는 사람은 있겠죠. 고수들 중에.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황 얘기를 했고, 그런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주식 카페 가입해가지고 뭐 이렇게 공부한다 뭐 한다. 근데 제가 볼 때 요새는 카페 같은 데보다는
유튜브가 좋은 것 같아요. 확실하게 유튜브가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카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초보예요. 거기 아마추어고, 거기서 한다, 내가 좀 한다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자기 비법을 알려줄까요? 절대 안 알려줍니다. 안 알려주는 이유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 알고 있다면은 자기의 비법이니까 공개를 안 할 가능성이 높고, 다른 하나는 자기가 100% 완벽하게 알지 못한다, 그거죠. 그러면 고수, 정말 만약에 첫 번째 케이스로 알고 있는데 왜 거기서 활동을 하는가? 그냥 자랑하고 싶어서, 자랑, 인정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근데 그거는 찐고수는 아니죠. 찐고수는 자랑, 인정 필요 없어요. 그냥 돈 벌고 자기 그냥 재밌는 거 누리는 인생 삽니다. 거기서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제가 왜 유튜브 하는지 아세요? 저는 인정을 못 받으니까요. 같이 공감되는 사람, 공감 형성. 그래서 저는 아직 초고수는 아니죠. 중수쯤 되려나? 예, 초보는 아니고 어느 정도는 하는데 그렇다고 고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걸 보시는 분들보다는 잘하죠. 사실 이렇게 DC 운영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DC 연금저축, 연금계좌, IRP 계좌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홍보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홍보라는 게 대중이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한 1년 정도 됐나요? 2년 정도 됐나요? 대중이 알게 된 지는 유튜브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렇게 알게 됐죠. 사실 저도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은 관심이 없었거든요. 개별 주식 뭐 하고 했지, 세액공제 때문에 이제 조금 시작하게 된 거죠. 세액공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DC 계좌, 뭐 IRP 계좌, 연금저축펀드를 들어가면서 아, 그냥 이거 기록이나 좀 남겨야겠다, 심심하니까. 왜냐면은 수익률이 얼마나 나는지 궁금했어요, 이게.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이제 그냥 넣어두고 하니까 수익이 전혀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냥 방법을 바꿨다. 주식처럼 하자. 어차피 주식, 개별 주식도 샀다 팔았다 하는데 왜 그걸 못할까? 어차피 연금저축에 들어가는 ETF도 주식의 모임이거든요. 그럼 제일 비중 높은 주식의 모양을 그대로 따라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개, 세 개 종목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거기서 하면은 지수보다는 잘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죠. 맨날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장은 그냥 그렇게 흘러갈 것 같아요. 그냥 순환매, 안 올랐던 거 그냥 올려주는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 맞추기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제일 중요한 반도체는 조금 쉬어가고, 언제까지 쉬어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쉬고 내일까지 쉬었을 때 이제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죠. 이걸 팔 것인가, 다른 걸로 갈아탈 것인가, 한번 고민을 해보고, 반도체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손해보고 팔면 기분 안 좋은데, 근데 반도체는 뭐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왜냐면 뭐 너무 이익이 이렇게 좋은데 떨어진다는 것 자체는 생각할 수 없고요. 다른 섹터 자체도 오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오르고 어느 거 빠질 때 잘 잡아야 손해가 안 난다는 거죠. 어느 거 올랐을 때 사고 떨어지면 팔고 이러면 안 되죠. 항상 엇박자 타면 안 되죠. 그러면은 상승하는 장에서도 잃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한번 보시고 좋은 ETF 매매하셔가지고 수익 잘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